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에는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464번 동영상 참고하십시오. I1의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는 도선 1과 I2의 전류가 밑으로 흐르는 도선 2가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는 세 번째 도선을 적절한 위치에 놔서 세 도선 각각의 작용하는 R자임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선 3을 어느 위치에 놔야 하는지, 그리고 도선 3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크기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선 1과 도선 2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죠. 이럴 경우 두 도선은 서로 미리내는 청력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선 3을 도선 1과 도선 2 사이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도선 3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I1과 I3 방향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도선 3에 의해서 도선 2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오른쪽 방향일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 도선 각각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도선 3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면 도선 1과 도선 3에 의한 도선 2에 작용한 힘의 방향이 같죠. 도선 2에 작용한 R자 힘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도선 1과 도선 2 사이에 있는 도선 3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면 I2와 I3 방향이 같죠. 이럴 경우에는 도선 3에 의한 도선 1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왼쪽 방향일 겁니다. 도선 1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선 3이 도선 1과 도선 2 사이에 놓여 있는 한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아무 상관이 없이 세 도선 각각에 작용한 R자 힘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선 2 오른쪽에 도선 3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도선 3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면 I2의 방향과 I3의 방향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도선 3에 의한 도선 1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왼쪽 방향일 겁니다. 도선 1의 R자 힘이 0이 될 수가 없죠. 이제 도선 2 오른쪽에 있는 도선 3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선 1과 도선 3을 비교해 보면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죠. 이 경우에는 도선 1과 도선 3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도선 2와 도선 3을 비교해 보면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죠. 이 경우에는 도선 2와 도선 3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주고받습니다. 도선 2 오른쪽에 있는 도선 3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면 세 도선 각각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세 도선 각각의 R자 힘이 0이 되는 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I2의 크기가 I1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도선 2가 도선 1에 비해서 도선 3에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도선 3에 대해서는 도선 2에 의한 힘이 도선 1에 의한 힘보다 항상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선 3의 R자 힘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선 1의 왼쪽에 도선 3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도선 3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면 I1의 방향과 I3의 방향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도선 3에 의한 도선 2에 작용한 힘의 방향 오른쪽 방향일 겁니다. 도선 2의 R자 힘이 0이 될 수가 없죠. 이제 남아있는 가능성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선 1 왼쪽에 놓여있는 도선 3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아랫방향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세 도선 각각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도선 3과 도선 1을 비교해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죠. 이 경우에 도선 1과 도선 3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주고받습니다. 이제 도선 3과 도선 2를 비교해보면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죠. 이 경우에는 도선 2와 도선 3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주고받습니다. 도선 1로부터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진 곳에 도선 3이 놓였을 때 세 도선 각각의 R자 힘이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선 1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1의 R자 힘이 0이기 위해서는 방향이 정반대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전류가 흐르고 있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의 크기는
464번 동영상에서와 같이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x만큼 떨어져 있는 도선 3과 도선 1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는 바로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두 도선의 길이는 L로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D만큼 떨어져 있는 도선 1과 도선 2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 이렇게 되게 됩니다. 도선 1에 작용한 R자임이 0이기 위해서는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없으니까 없애버리겠습니다. 길이 같다고 가정하고 I1까지 없애버리게 되면 여기서 I2와 I3 간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도선 3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3의 R자임이 0이기 위해서는 방향이 정반대인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X만큼 떨어져 있는 도선 1과 도선 3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보택이 D만큼 떨어져 있는 도선 3과 도선 2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는 이렇게 되거든요. 도선 3의 R자임이 0이기 위해서는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2파이 없애고 뮤제를 없애고 길이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I3까지 없애버리게 되면 I1과 I2 간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X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I1, I2, D까지 다 대입해서 X 구해보면 이 X가 12cm입니다. X가 정해졌습니다. I3와 I2 간의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거든요. X가 정해졌으니까 X 대입해서 I3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 개의 도선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기 위해서는 도선 3은 도선 1로부터 왼쪽으로 12cm만큼 떨어진 곳에 놓여야 되고 도선 3에 흐르는 전류는 2.4A의 전류가 밑으로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세 도선 각각의 작용하는 R자임이 0됩니다.